문 국정 지지도 3.0%포인트 내린 41.4%. 취임 후 최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41.4%까지 떨어져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56.1%까지 올라서 지지도와의 차이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5.3%로 하락해 자유한국당 34.4%과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 8일, 10,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점 0%포인트,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 매우 잘함 25.9%, 잘하는 편 15.5%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5월 2주차 34.3%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특히 일간 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바른미래당은 6.3%, 0.4포인트로 2주 연속 올랐고 정의당도 5.6%, 0.7%포인트로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0.5%포인트 오른 1.7%를, 우리공화당은 0.4%포인트 상승한 1.5%를 각각 기록했다. 황교안, 문정권 국정운영, 비정상 넘어 독재의 길로 치달아. 조국이 서열 2위 부통령. 독재의 길 가면 법적 책임 명키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권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을 넘어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범죄 피해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영장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독재 선언의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자신이 피의자인데도 끝을 보겠다며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며 사실상 조국이 정권 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우가 누구인가, 배우의 문 대통령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퇴행은 문 대통령과 2인자 조국의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통해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민부론 실천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대구에서 민부론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대표는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애꿎은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북한의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돼지 열병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 눈치 보기라며 북한 멧돼지는 놔두고 우리 집 돼지만 잡느냐는 농업인들의 피 끓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의 정권은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되지도 않을 평화경제 타령 그만하고 눈앞의 국민 피해부터 챙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1.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YTN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의뢰에
조사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포인트 떨어진 41.4%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오른 56.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4.7%포인트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주 중반 들어 다소 반등했다. 그러나 한글날인 9일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의 집회 이후 큰 폭으로 내려갔다. 조사는 지난 금요일까지만 진행돼 주말 검찰개혁 집회 이후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3%로 3.0%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34.4%였다. 두 당의 차이는 1.2%포인트로 좁혀졌다. 바른미래당은 6%대로 올라섰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글날 공휴일, 9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조국 전국 출구 전략. 오마이뉴스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를 싣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특사로 결정됐다. 이 총리는 일본 특파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이 총리는 일왕 즉위에 참석하고 아베와도 만날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 이후 첫 최고위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 총리는 4, 5개월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호남 출신이 여야 1위로 나선 건 DJ 이후 최초다. 호남은 범진보 승리를 위해 대선 주자를 양보하기도 했다. 호남 후보가 부각하면 역결집이 이루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풍부한 정치 경험에 안정적인 이미지까지 갖췄다. 그동안 총리로 재직하며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입증했다. 스토리가 부족한 것은 흠이다. 이 총리가 한 일관계를 풀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탈조국 민생경제에 올인한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출구 전략을 고심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총리가 사실상 최고위급 대일 특사로 결정되자 청와대는 기대속 신중 모드를 취한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한국 경제 선방 중이란 발언이 논란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삼성 방문에 언론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부각한 것은 달 대신 손가락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탄력 근로제의 노동계 반발에 노사 화합을 촉구했다. 한국에선 재산을 못 지켜 자산가들이 이민을 간다고 중앙일보가 일면 보도했다. 돼지 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소매가가 100g당 1,900원대로 하락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상기 신도시 12만가 굴을 공급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2년 새 9조 원 증가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저금리에도 가계자금이 은행으로 모이고 있다. 이 분기에만 2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대책 없는 조 단위 적자 한전이 수천억 대학 설립비 독박을 쓸 판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정부가 버려진 해외 국유지 칠레테노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머니투데이가 일면에 전했다. 586이 대한민국 부와 일자리를 거머쥐었다고 한국경제가 일면 보도했다. 서울 상위 0.1% 연간 소득이 35억 원으로 하위 10% 소득의 3,000배를 넘는다고 동아일보가 국감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편법 하청 노동자가 또 승강기 추락사를 당했다고 경향신문이 일면 보도했다. 미국은 관세 연기, 중국은 농산물 구매로 미중이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미니딜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위대한 합의라지만 외신은 미중 미니딜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가 아베를 3에서 4번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국민일보가 일면 보도했다. 북한과 일본이 어선 침몰을 책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의 홍콩 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발언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응원단 없이 휴대폰 두고 평양 가는 깜깜이 월드컵 예선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당정청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만 존속하고 명칭도 반부패 수서부로 바꾼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관예우를 내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찰개혁 선처리를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내일 선거법과 분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오늘 국감에선 서울중앙지법 영장기각 공방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515명이라고 폭로했다.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제 개혁 야권 재편에 달렸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조 장관 논란으로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일면 보도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불출석 고소하고 있어 검찰이 일괄 기소할지 관심이라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서초동 촛불 집회가 검찰개혁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잠정 중단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 검찰 수사를 거듭 비판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을 가상대결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4%로 한국당 김규환 의원 51.5%에 밀린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오늘 정부와 법조, 사회는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 상강체제로 재편된다고 조선경제가 보도했다. 정부는 농업계 강력 반발에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판촉비를 떠넘긴 한 셈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7곳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버스 준공양제 보조금을 손질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4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신문의 별장 접대 보도를 기획폭로로 의심하고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했다고 국민일보가 일면 전했다. 법원은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판결했다. 오늘 기업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OECD는 최장 27개월째 한국의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중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2위로 올라 미국과 격차를 좁혔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한국은 9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일본 경제보복에 공장이 멈출까 걱정했지만 디램 생산이 되레 늘었다고 한국일보가 일면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포브스 선정 디지털 기업 세계 3위에 올랐다. 현대차가 창사 52년 만에 차량 판대 8천만 대를 넘었다. 매일경제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HDC,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기운다고 보도한 반면 서울경제는 유력 인수 후보가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가 내달 5천억 원을 증자한다고 동아경제가 일면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KT의 상품권 깡 조사에 나섰다고 중앙비즈가 보도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은행 앱이 여러 개 필요 없이 30일부터 하나로 통합된다고 매일경제가 일면 전했다. 기생충이 미국서도 호평을 받아 아카데미상 수상 기대가 커지고 있다. BTS 사우디 공연이 대성황을 이뤘다.